여러분,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지혜로 지키고 명철로 보존한다. 이 고대의 지혜는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요? 제 할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들아, 돈은 벌기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라고. 당시에는 그저 평범한 조언으로 들렸지만 지금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금융에 대한 접근 방식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대부분 현금을 집 구석구석에 숨기거나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그저 보관만 하는 것이 전부였죠. 이런 방식은 그 시대에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그런 단순한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자산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 금융 사기, 디지털 금융의 확산,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의 자산 관리 방식도 진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물려줄지 깊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가장 안타깝고 후회가 남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남겨진 재산은 그대로 있고 자녀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입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집에 숨겨둔 현금, 정말 안전할까요? 화재, 도난, 자연재해,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래된 통장,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비밀번호는 기억하고 계신가요? 만기일은 확인하셨나요?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 정말 제대로 준비되어 있나요?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나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통계를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통계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무려 40%가 금융 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 혹은 이웃 어르신들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이 교묘한 사기꾼의 손에 한순간에 사라지는 비극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평균적으로 노인 가구의 60%가 자산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금융 상품,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금 제도, 디지털 금융 환경, 이 모든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매년 수십억 원의 자산이 단순한 무지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현금, 잊혀진 예금 계좌, 만기가 지난 보험금, 이 모든 것들이 주인 없이 방치되거나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입니다. 고인의 비밀 금고와 평생의 꿈, 순식간에 사라진 재산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한때 희망찬 미래를 약속했던 종이 한 장이 어떻게 무가치한 조각으로 변해버렸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항의 한 조용한 마을, 김태순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흔적이 담긴 금속 상자. 1940년대 한국전쟁 이후를 살아온 김태순 어르신. 그의 삶은 절약과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모은 돈. 그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해온 곳, 바로 오래된 집 벽장 뒤 녹슨 금속 상자였습니다.
충격의 순간은 2023년 어느 쓸쓸한 가을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안고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현금의 비극, 금속 상자 안에는 5천만 원의 현금. 하지만 그 돈의 상태는 그의 인생 이야기만큼이나 처절했습니다. 습기로 인해 지폐들은 서로 뭉쳐 있었습니다. 곰팡이는 지폐의 구석구석을 파고들었고, 일부 지폐는 완전히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더했습니다. 은행원은 가져간 현금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이 중에서 겨우 500만 원만 교환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 있던 채권들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발행된 국채들, 대부분 30년 전에 만기 지난 채권들과 액면가의 10% 미만으로 평가된 사실상 가치 없는 종이 조각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김 어르신의 선택은 그의 시대를 대변합니다.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세대, 현금이 곧 안전이라고 믿었던 시대, 디지털 금융에 대한 두려움. 김태순 어르신의 채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이 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안전망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그 종이들이 이제는 빛바랜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락방에 숨겨진 비극입니다. 평생의 희생,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진 꿈. 서울 강서구 가양동 박종수 78세 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역사가 담긴 3천만 원, 4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피와 땀으로 모은 돈. 은행을 믿지 못했던 박 어르신 부부는 집 다락방 벽에 숨겨둔 현금을 평생의 안전장치로 여겼습니다. 비극의 순간은 2023년 겨울,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락방에 숨겨둔 돈의 상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습기가 스며들어 지폐들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쥐들은 그 돈을 먹이 삼아 갉아먹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금의 80% 이상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순간은 은행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지역 은행에 가서 교환을 시도했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중에서 겨우 100만 원 정도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화폐로서 가치가 없어요. 박 어르신 부부의 이런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던 세대적 특성이 있었지요. 또한 디지털 금융 기술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어르신들에게 너무나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방식, 바로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67세의 김영수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늘 절약과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아껴 쓰며 노후를 대비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킬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는 통장과 현금을 직접 관리했고 자녀들에게조차 그 존재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고 끝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가 떠난 후
자녀들은 깊은 슬픔을 이겨내며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랍을 정리하던 중 낡은 종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용감이 많은 오래된 통장 몇 개와 절대 찾지 말 것이라고 적힌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통장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 2억 원이 넘는 정기예금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돈이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은행을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상속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면 은행에서 고의적으로 가족에게 계좌 내역이 알려지지 않으며 복잡한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금이 방치될 수 있었습니다.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로 예금주의 사망을 증명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적 상속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합의한 상속 동의서가 필요했죠. 문제는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은행에서는 법적 상속 절차를 거쳐야만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은 길고 복잡하며 가족 간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일부가 돈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만약 김 씨가 미리 준비했다면 어땠을까요?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가족들이 돈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최소한 예금 정보를 알려줬다면 불필요한 분쟁이 없었을 것입니다. 돈을 숨기지 않고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했다면 더 빨리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절약하며 모아둔 돈을 결국 자녀들에게 쉽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돈은 상속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은행 계좌에서 공탁 처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4가지 중요한 조언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습관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종이 화폐는 생각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습기에 노출되면 곰팡이가 피고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재가 됩니다. 쥐나 해충들은 소중한 지폐를 둥지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죠.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의 한 어르신이 벽장에 숨겨둔 3천만 원이 흰개미 피해로 완전히 훼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그 충격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되도록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금과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보관하세요.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치를 지키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둘째, 가족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재산을 낱낱이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생활과 재산 문제를 철저히 분리하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만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알려두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어르신은 간단한 노트에 예금, 부동산, 보험 등 주요 자산 목록을 정리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장남에게만 그 노트의 위치를 알려주셨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열어보라는 당부와 함께요. 이런 작은 준비가 나중에 가족의 큰 시름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유언장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 작성을 꺼리십니다. 죽음을 앞당기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요. 하지만 유언장은 여러분의 마지막 뜻을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미리 작성해 두면 가족들이 불필요한 상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상속을 둘러싼 갈등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가정에서는 유언장이 없어
형제간에 10년 넘게 소송을 진행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법적 비용으로 상속받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었죠. 이런 비극은 간단한 유언장 하나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으로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는 전문 서비스도 많이 생겼으니 부담 없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넷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후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 대비는 필수. 자녀에게 의존하지 말 것. 최근 제가 만난 80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돈이 자녀보다 더 믿을 수 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다소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그 속에 담긴 현실적인 지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2000년 63%에서 2020년 2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노인 부양률은 2023년 기준 21.8%로 1990년 7.8%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실은 왜 발생할까요? 젊은 세대들은 이전과는 다른 경제적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높은 주택 가격, 불안정한 고용 상황, 자녀 교육비 부담까지. 그들이 부모님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8세 김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셨습니다. 작년에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바로 최고급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 아들, 딸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아이들도 자기 가정이 있는데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김 할머니는 특히 24시간 전담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어 더 편안한 회복 과정을 가졌습니다. 요즘 간병인 비용이 월 300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을 자녀들에게 의존했다면 그들의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82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또 다른 성공 사례입니다. 내가 모아둔 돈으로 이렇게 좋은 요양원에 살고 있어요. 매주 피아노 교실도 듣고 미술 치료도 받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 찾아오기만 해도 고맙죠. 박 할아버지는 매월 250만 원의 요양원 비용을 본인이 준비한 노후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는 75세 정미경 할머니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젊을 때 월급의 30%를 무조건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어요. 덕분에 지금은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해마다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난 70대 이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의존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자녀들은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했지만 직장 때문에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았고 자녀들 사이에서도 비용 분담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돈이 있으면 노후의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의료비 부담을 보자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연간 의료비는 약 4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이 금액은 수천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환의 치료비는 가족 경제를 무너뜨릴 만큼 큽니다.
생활비 측면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모인 1인 가구의 적정 생활비는 월 최소 15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취미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더하면 2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기본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세요. 둘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세요. 2중, 3중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보험과 함께 실비보험, 간병보험 등 노후 의료비를 대비한 보험 가입을 고려하세요. 넷째,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월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50대, 60대 분들을 위한 다양한 재테크 강좌와 컨설팅 서비스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노후 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노후를 든든히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돈이 있으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생활비 걱정 없이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중한 인생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항의 김태순 어르신, 서울의 김영수 씨, 그리고 여러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나이가 들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지혜로 지키고 명철로 보존한다라는 옛 속담처럼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것을 현명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현금을 집에 보관하지 마세요. 습기, 화재, 해충에 취약한 종이 화폐는 안전한 금융 상품으로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가족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세요. 모든 재산을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이는 불길한 일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넷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했고,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위해 돈을 쓰게 되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건강과 재산, 2가지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회와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불안이 아닌 설렘으로 가득 찬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예금 통장 정리, 간단한 자산 목록 작성, 유언장 준비.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 재산이 자녀들에게 원활하게 상속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는가? 만약 내일 갑자기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가족들이 내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현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이미 직면하고 있는 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노후에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죠.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서울의 한 고급 요양원에서 만난 윤영자 할머니 84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할머니는 평생 교육자로 일하며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셨습니다. 최고급 요양시설에서 지내고 계시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시설은 최고예요. 음식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죠. 하지만 가끔은 그저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그리워요. 윤 할머니는 자녀가 없으셨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었지만 명절이면 면회 오는 가족들로 북적이는 다른 방들을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끼셨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78세 박 할아버지가 요양보호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대신 항의해줄 가족이 없어 오랫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결국 같은 방을 쓰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이 상황을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그때까지 박 할아버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서는 가족의 정기적인 방문과 관심이 환자의 처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의 정기적인 방문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간호 만족도가 2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김철수 할아버지 79세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딸이 직장까지 휴직하고 병간호를 해주었어요. 그때 느낀 사랑의 온기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지만 그의 빠른 회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이었습니다. 의사들도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환자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반면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이영희 할머니 88세는 충분한 연금과 보험금으로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지만 자녀들과는 오래전에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니 몸은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요. 명절이면 더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과 가족의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산에 사는 장미영 할머니 76세의 사례는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장 할머니는 은퇴 후 자신의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 돈은 내가 쓸 테니 너희는 시간만 내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손주들과 함께하는 외식, 분기마다 자녀들과의 짧은 여행, 그리고 주 1회 영상통화는 그녀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부모님과 질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만족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없거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여성분은 자녀 없이 홀로 사시지만 지역 봉사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매주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도 합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최근에는 공동체 주택이나 실버타운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것이죠. 돈과 가족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모두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마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둘째,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경제적 부분은 스스로 해결할 테니 정서적 지원과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하세요. 셋째, 가족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친구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 자녀, 손주들과 소통하세요. 요즘은 화상통화로 먼 거리에 있는 가족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는 가능하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세요. 정기적으로 방문해 줄 수 있는 지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의 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난 78세 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도 준비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잘 다져왔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경제적 걱정 없이 살면서도 아이들이 진심으로 보내주는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노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과 가족의 사랑, 이 두 가지는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경제적 준비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질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사랑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가족이 없다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기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는 경제적 안정과 따뜻한 인간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준비와 함께 소중한 인간관계도 갖고 나가세요. 진정한 행복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찾아옵니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새로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